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2019년 4월달 4월 10일입니다. 오늘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날인데, 아유, 월급날 되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늦게 오고, 오늘은 월급날이 빨리 오고. 아무튼 뭐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서 부동산 경기도 살고 국가 경기도 좋아져서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경제적 혜택, 부의 축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 자신도 어떤 이런 부의 축적하는 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인덕원역 7번 출구에 있는데, 인덕원역 7번 출구 주변에 인덕원역 주변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요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동영상 찍어봤습니다. 일단 이거 콕스터디 반에 대한 수업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요런 지역 참 괜찮다, 이 느낌을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타이틀, 그곳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곳이 알고 싶다. 그곳, 회어, 어딘가. 좋은데 찍는 입지론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자료 제공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원은, 여러분 이제 인덕원의 유래는 조선시대의 내시들이 왕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귀향을 하죠. 귀향을 해서 이제 한강에 딱 도착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고향 넘어가다가, 아유, 고향 가도 아는 사람도 다 죽고 모를 것 같고 내가 후손도 없고 그냥 여기 살자, 이 햇볕도 잘 들고, 그래 인덕원이라는 데에서 정착을 해요. 그러면 후손은 없고 돈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넉넉하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잘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손도 없고 하니까 많이 베풀죠. 그러니까 덕을 쌓고 어지린자, 그냥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살기 좋았던 동네다. 그래서 인덕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인덕원이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로 생각되느냐? 제가 볼 땐 목이에요. 목.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있다면 서울과 경기 이하 그 한강 이남 지역에 딱 목 역할을 하는 데가 인덕원인데, 인덕원이 옛날에는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을 때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관련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흥청망청 술 먹고 로비 접대 문화가 있어서 유흥이 굉장히 밀집됐어요. 근데 또 상업적인 캐파는 적어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뭐 인덕원에 있는 삼성아파트, 삼호아파트, 그 다음에 뭐 평촌,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 주거지역이 붙어 있어서 이런 것들의 모습이 좀 도시계획의 지금 모습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어떨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하나,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밥 먹고 가다 보니까 집안조사 안내문 공사명, 동탄 인덕원 복선전철 제109 및 월곶 판교 복선전철 제809 건설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집안조사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역이 두 개가 더 들어서는데, 역 들어서게 되는 지역에 지금 현재 집안이 어떤가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 지하 영향평가라는 게 등장을 해서 땅속에 대한 거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곧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덕원에 기존에 4호선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동탄에서 인덕원 복선전철이 하나 더, 월곶 판교 복선전철이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3풀 역세권이 되는 거니까 인덕원 투자 여러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이 알고 싶다 넘버원은 제가 인덕원을 지금 딱 찍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보니까 그래? 한번 볼까? 어떤가? 자, 인덕원 주변 개발 계획을 본다면 인덕원 바로 옆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인덕원에 보면 관양 1, 2동 인덕원역 주변, 지금 보면 15만 1000m 제곱, 15만 미터 제곱이면 뭐 대략 한 3000평 되는 건데, 이제 3만 평 되는 건데,
사업기간은 이렇게 돼 있지만 2020년까지 돼 있지만 조금 더 걸리겠죠. 개발 방향은 청년 스마트타운 등 복합단지 조성, 복합단지인 환승, 업무, 첨단산업, 주거 등을 만들겠다. 공공개발로 수용 방식인데 경기 도시공사가 한다네요. 추진 지적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이 주민 공람공급까지 지난 연말에 됐고,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내년부터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협의가 쭉쭉 진행되면 부지조성공사까지 2023년까지 보고 있네요. 위치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보시는 여기가 인덕원역이면 인덕원역 주변으로, 자 조금 화면을 키워서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덕원역이 여기 있으면 여기로 지금 현재 요렇게 해가지고 IT밸리 조성사업 R&D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 사무실 인덕원역 7번 출구 여기 있는데 또 저희 집은 의왕 포일 수승마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가까운 게 저희 경쟁력이죠. 남들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곱하기 2에서 2~3시간 이상 걸리는데 저는 2~3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게 저희 강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또 신앙생활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가 또 가까워요. 그래서 집과 교회, 그 다음에 직장이 가깝다는 건 저한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덕원 주변으로 해서 포일지구와 관양지구가 있고 과천 지시정보타운역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로 보면 과천 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 여기 하나 더 생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돼서 북이항 톨게이트로 나와서 포일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인덕원 쪽이 청사가 떠나면서 상권이 조금 죽었지만 이쪽 LS 산전자리로 평촌의 스마트스퀘어가 더 개발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흥청망청 문화로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해서 지금 인덕원역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여기에 지금 R&D 센터가 들어선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저쪽 판교에서 월곡까지의 전철역과 그 다음에 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수원역을 거쳐 동탄 SRT역까지 전철역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 지역 아파트 가격 좋아지고 앤드 부동산 가격 좋아진 건 너무 불보듯 빠네요. 그리고 인덕원에 투자하라. 그곳이 알고 싶다. 제가 인덕원에 사고를 하고 있는 이유, 인덕원 근처에 살고 있는 이유,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 여기 기억나실 건 뭐냐면 GTX 노선에서 보면 저쪽 삼성역에서 GTX역이 양재로 빠진 게 바로 요 위에 있는 과천 쪽으로 역이 나와서 금전역까지 빠져요. 그러면 GTX역까지 또 어떻게 해요? 인덕원 바로 위쪽으로 빠지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역세권을 대략 500m까지 봐요. 그러나 GTX역은 3km까지 봅니다. 그러면 3km 이내까지 도착해서 GTX만 빠르면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GTX 역세권과 일반 역세권의 거리 차이를 볼 때 인덕원은 GTX 역세권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덕원 주변에 대한 계약도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인덕원역의 기존 상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선 사업지역인데 조금 문제가 바로 뒤에 보면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과 삼성아파트, 삼호아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포일수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밀집됐는데 그래도 이게 이격되지 않고 이런 과거 모습이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가 또 상업지역으로 엄청 커진다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복합단지가 돼요. 환승 주차장 및 환승 복합센터가 들어오고 요 주변이 인덕원역 주변으로 R&D 센터가 들어오면 스마트 세커라고 하는 요 산업 밀집 지역의 배후 상권과 이쪽 상권 양쪽으로 들어오죠. 상권 되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 있는 밀집 다가구 다세대 이것도 여러분 무조건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3풀 역세권이 되는 데다가 우리 보는 것처럼 앞뒤로 이런 배후 주거 지역 외에 배후 수요자들이 엄청 많은 상업지역에 밀집이 되는 그런 역세권이 되는 거죠. 3풀 역세권에. 그 다음에 GTX 역세권이 바로 위로 들어오고. 그래, 우리 지금 보는 거니까, 인덕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약 변경에서 인덕원 위에 안양에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안양에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근데 여기 인덕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이 주변에 일부가 해제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변경돼서 해제가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덕원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쪽 일부, 이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개발지역이 해제가 딱 되게 된다면 여기가 R&D 센터가 들어오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해자 면적 150만 미터제곱, 15만 미터제곱 기억해 주시면 약 3만 평 됩니다. 자, 다음은 인덕원 지구 토지용 계획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합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지 복합시설 환수센터 지원 나오고 도시 지원 시설 나오고 도로에 대한 얘기 쭉 나오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인덕원에 대해서 단독주택 용지가 구성비 2.7%, 공동주택은 이제 행복주택 같은 거 짓는 겁니다. 아주 일부가 있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지원 용지 있고 우리 보는 것처럼 복합시설인 환승센터와 환승지원센터가 나오죠. 즉 택시나 버스 타고 내려서 역을 타게 되는 환승센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는 것처럼 도시 지원시설이 8%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로 등을 만들고 보행자도로 만드는 게 약, 공원 녹지 만드는 게 55%가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는 0.4, 인덕고등학교 지임로를 좀 만들어주는 거고, 주차장과 교통광장, 사회복지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도시 기반시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지원시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55%고 전체 100% 중에 여기 보면 주거용지가 20% 정도, 복합시설이 16.5센터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재밌는 건 여기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원시설도 많이 만들게 되지만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55%까지 넓히고 대략 45% 정도가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단독과 공동주택, 근생용지, 복합시설에서 요게 만들어지고 도시지원시설이 약 8% 면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덕원은 공간 스페이스도 아주 잘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해서 만드는 경기도 정사가 상당히 이 땅들을 좀 비싸게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비싸게 파는 건 이만큼 기반시설, 공원 등을 잘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여기 쫙 나오고 있죠? 우리 보는 것처럼 인덕원의 복합 환승시설이 여기 지금 사거리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고 도시지원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보는 것처럼 단독주택이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지원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긴 교통광장을 좀 넓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덕원에 대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 아주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보는 것처럼 인덕원역 주변 철도 교통망 계획이 나오는데 인덕원역 주변에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월곶 판교 복선전철이 나오게 되고 인덕원역 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명칭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내용 보면 인덕원에서 수원까지 동탄간 31.7km 복선전철 정류장이 18개 들어옵니다. 사업비는 2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그러면 인덕원역에서는요 진짜 좋아져요. 왜냐하면 동탄 SRT역까지도 GTX로 전철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요게 수원역까지도 직접 전철이 다이렉트로 갑니다. 지금은 4호선이 금정역에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지만 수원역을 거쳐서 SRT역까지도 바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노선을 보게 된다면 우리 보는 것처럼 이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과천선 쭉 지나서 동수원을 지나서 쭉 가서 우리 수원역을 지나서 광교 신도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쭉 넘어가면 마지막에 우리 보는 것처럼 동탄 신도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전철역이 등장하니까 인덕원이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수원역과 SRT역을 거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덕원역은 월곶 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돼서 저쪽 서해안의 월곶서부터 판교까지 지나게 되면 총 11개소 신설역 8개 기존역 3개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 또 3풀 역세권이 되는데 우리 보는 것처럼 여기가 판교면 판교에서 시작돼서 서판교 천계로 해서 우리 인덕원을 거쳐서 안양운동장을 거쳐서 안양시에서 만안구 거쳐서 광명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광명까지 또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덕원역 자체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기 편한 고속열차 전철역이 다 연결되고, 그리고 GTX역까지 들어와서 서울 들어가는 것도 빨라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월곶, 연수, 송도까지 가니까 여러분이 인덕원역 주변의 아파트는 지금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안 내려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 들어요. 다가구 밀집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의 있으면 저희 직원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인덕원역이 있으면 지금 3푼 역세권이 될 때 여기 어디로 됐을까 보니까 지금 환승역이 들어온 데가 이 자리니까 인덕원 4호선이 있고 월곶 판교, 그 다음에 인덕원 동탄역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인덕원 주변 개발 계획을 보면 자체적으로 인덕원 사거리도 개발되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개발되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과천에 인덕원역이 있으면 바로 위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지식정보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 그리고 제2경인이 여기 관통돼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외곽순환도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망도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보니까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렇게 역이 들어서고 바로 그 끝에가 인덕원역이 이렇게 있는 거고, GTX역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인덕원 다시 보이죠? 그 다음에 관양고 주변에 개발 사업을 해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해서 요런데 주민공내에서 개발장벽 해제해서 인근의 관양교 주변에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만들죠. 물론 관양지구, 포일지구 굉장히 괜찮지만 요건 약간 목이 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양지구 주변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들 어떻게 해서 신도시 만들게 되는가 도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양교지구 토지용객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인덕원에 대해서 개발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인덕원이라는데 앞으로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인덕원은 사당 못지않게 더 개발이 집중될 겁니다. 사당 상권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값들도 사당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인덕원. 근데 또 좋은 게 있어. 인덕원 주변은요, 친환경 가치가 있어요. 천이 흐르죠. 그 다음에 주변에 산이 있고, 무리한 개발로 싹 수용해서 막 훼손시킨 게 아니라 자연 경관을 존치시키면서 조화롭게 만들어진 포일지구 같은데, 숲속마을 얼마나 좋은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인근에 청계산도 있고요. 그래서 인덕원에 대해서 개발 정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앞으로 비하면 오른 게 아니니까 인덕원 주변의 투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는 것처럼 용인시 원산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에 지정됐는데, 지정사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개발 예정 지역 일대의 집가 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 증가로 인한 투기적 수요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들어선다는 것 때문에 원산면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됐는데, 원산면 전역을 잠깐 볼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산면 이 지역이죠. 어딘가 했더니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실적 입지가 어디냐면 이천과 여주, 그리고 안성, 경기도권역에서는 제일 동남쪽의 외곽이라고 보셔도 맞아요. 그런데 이쪽이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서 원삼 IC가 뜬다고 해서 떴죠. 그런데 원삼의 지금 이 지역이 SK 하이닉스가 원삼 면사무소 요 밑으로 해서 여기는 용인시 체육센터 자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적인 보상가가 굉장히 낮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 땅값은 굉장히 올랐는데 여기가 허가구역 지정됐으니까 지금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원삼에 대해서 우리 보는 것처럼 허가구역 지정된 지역이 여기라면, 자, 용인시에 대한 지도 전도를 놓고 볼게요. 용인시는 수지구와 기흥구와 처인구, 엄청나게 넓은 처인구가 있습니다. 사실 수지구는 수원과 성남 영향권, 분당 영향권이고, 기흥구도 요즘 만만치 않게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포곡, 모현, 오포 여기가 난개발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오포는 분당 생활권의 연장선이 되는 광주의 지역이고, 포곡이나 모현 같은 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IC가 생겨요. 서울세종고속도로에 IC가 생기고 제2외곽순환도로 IC가 생기기 때문에 포곡 모현도 높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삼이 이렇게 뜨는데 원삼이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디가 뜰 것이냐, 딱 5자리가 나옵니다. 원삼 주변에 있는 양지, 이동, 고삼, 보계, 배감 5군데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 뜰 겁니다. 왜냐하면 원삼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인구가 그렇게 는다면 여기에 대한 땅값도 앞으로도 오르겠지만 허가구역이라 이쪽으로 집중을 못하면 이 근처의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사필 규정이에요.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남사 이동이 허가구역일 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원삼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원삼에 허가구역 된다면 당연히 풍선 효과는 양지, 배감, 보계, 고삼, 이동 쪽으로 움직이는 건 사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지역 토지에 투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가 입지로는 좋아졌어요. 문제는 필지론입니다. 땅을 사긴 샀어. 입지는 좋아졌는데 뭘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에 접혔는데 개발이 안 돼요. 여기는 용도적이 계획관리적인데 음식점을 못 줘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입지론도 입지론이 거시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그 지역의 필지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쪽 공부가 다 돼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여기 용인시 청인구 양지면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어떤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양지명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양지 IC가 나오면서 17번 국도와 42번 국도가 교차하고 있죠. 이쪽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육기관 메가스터디죠. 메가스터디도 경매가 나온 이쪽에 물건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보면 지적 포인트를 보면 이쪽으로 유통상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개발이 돼서 엄청난 물류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17번 국도 자체가 물류가 굉장히 활달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쪽에 보면 지산시시와 양지 파인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얘기에 골프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 지역이 어디가 뜨느냐? 여기 보면 양지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주변의 자연녹지들, 여러분 땅을 조금 무리하지 않게 투자해 놓으면 이런 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들은 아주 괜찮아요. 이 지역은 물류도 개발되고 앞으로도 시가지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양지 쪽 투자의 가치 높게 평가하시는 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지가 뜨는데 다만 이 지역의 땅을 잘못 사게 되면 입지는 좋아져서 막 같이 사서 막 오를 줄 알았더니 누구는 개발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양지 IC 주변에 자연 녹지들 투자하는 것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고육사무당 전화가 있는데 언제든지 통해서 전화하시면 제가 이쪽에 토지 투자에 대한 거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지역은 제가 10여 년부터 받았던 지역이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투자하면 정확한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지 괜찮구나. 그러면 이동은 어떤가? 여러분 양지는 조금 이미 가격이 좀 높은 감이 있지만 이동도 가격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이동 투자 괜찮습니다. 다만 이동은 원삼이 뜨는 서울세종고속도로에 IC가 생기는데 이쪽으로도 괜찮겠다 했지만 여기는 큰 산맥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 산맥 너머인데 그래도 이동이 좋은 이유는 우리 보는 용인시청 쪽에서 들어온 도로가 많이 개통되고 동탄 신도시랑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투자 가치가 높아요. 다만 여러분 여기는 저수지들이 많아 용인은.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이 좀 잘 풀어내셔야 되는데 그런 해당 필지의 필지론 근처 행위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 지금 이동읍이 있으면 이동면이 있으면 이런 이동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골프장도 있지만 주변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일정 용도 지역을 딱 보게 될 때
포진되어 있는 관리 지역들이 좀 제법 있어요. 이 지역들 투자 잘 맞춰서 하면은 상당히 뭐 우량한 투자했다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 쪽은 자연 녹지의 포진은 조금 없고 관리 지역들이 좀 많은데 이런데 한번 잘 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지 이동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미 원삼 지정돼서 원삼 오르기 전에도 양지 이동은 땅값이 높았습니다. 근데 원삼 지정되면서 원삼이 땅값 뛰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모습으로 땅을 뜰 때가 용인의 백암 쪽이죠. 여러분 백암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암이 있다면 우리 보는 것처럼 백암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계면 쪽으로 넘어왔네요. 잘못 눌렀나 보네요. 자, 백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백암이 있으면 백암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백암순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암은 경기도권역에서 용인 중에서도 제일 외지고 이천과 안성 끝자락에 박혀 있어서 사실 백암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창리에 이쪽으로 SK 하이닉스가 들었으면 바로 차를 타고 318번 국도 들어가면 백암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요 백암 지역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암면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조심할 게 많아요. 우리 백암도 마찬가지로 물에 대한 제한과 농업진흥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백암 지역 기존 백암 터미널 근처의 주거 지역과 주변의 자연 녹지들 이런 지역들과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계획관리 지역들의 투자 가치가 좀 있다는 건 기억하시되, 농림지역 또 물길 주변의 농업진흥 지역들의 투자는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투자 가치 17번 국도로 원래 물류가 많이 발전된 도시지만 앞으로 주거타운들 등에 대한 개발이 많아지는 거, 이거 여러분 백암 투자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건 백암이에요. 그래서 용인 지역 중개업자는 이걸 다 알아요. 하지만 원거리에서 용인의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구나, 그냥 느낌만 듣고 그렇구나 한번 들어본 정도가 있다, 이런 분들은 요 화상 강의를 통해서 투자 가치 많이 확인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주항이 그곳이 알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은 지역 찍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암 괜찮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고3이죠. 경기도 안성시에 고3이 있는데 이 고3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쪽 고3 저수지 위치에 원삼 IC가 나면 원삼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SK 하이닉스 산업단지가 개발되는데 거기 보면 57번 국지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원삼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섰는데 바로 밑에 보게 IC가 생기는데 여기에 고3 저수지가 엄청난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휴게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포곡 모현 쪽도 개발이 되지만 원삼 쪽도 입지가 좋아졌죠. 하지만 고3 저수지가 들어서는데 이 저수지가 관광 명소가 되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저수지에서 이쪽 국지도로 빠지는 도로가 IC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IC가 실제로는 원삼에 하나 있고 고3에 하나 있고 보기에 있고 세 군데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국회의원 한 분이 땅을 사서 집 져가지고 뭐 집가 올랐다 해서 인터넷 등에 나오게 됐는데, 이 지역에 보면 진짜로 여기는 전원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왜? 한적하니 조용히 산다 이것만이 아니라 수요도 많아질 겁니다. SK 들었으면 SK 쪽도 된 것도 있지만 이쪽에 IC로 고속도로 올랐다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가 110이 아니라 120, 140까지 갑니다. 그러면 세종시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이 지역 입지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3 쪽도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쪽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고3 보셔야 되겠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고3에 보면 용도 지역 지역들을 보면 우리 보는 것처럼 고3에 용도 지역들이 이렇게 있으면 계획관리 지역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을 투자를 여러분이 혼자 가서 입지 좋으니까 막 사라, 부동산 통해서 사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해당 필지 개발할 때 정화조라든지 도로 관계 상하수 조건이 되게 강화되어 있어서 여기 개발 못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좋아서 땅 샀는데 해당 필지가 개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묶여요. 그럼 막 이제 좋다더니 이게 뭐야? 욕을 제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고 저한테 조력 받으실 분들은 전화 여기 교육 전화로 하시면 저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3 괜찮구나. 근데 보니까 보계면도 뜨더라 이거 얘기죠. 보계면이 왜 뜨는가?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성이 좀 밀려요. 평택보다 밀리는데 동안성 쪽은 많이 밀립니다. 근데 보계면이 뜨는 것이 입지가 많이 외졌는데 우리 보계면 쪽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IC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3 저수지 밑에 보계면이 있으면 이 보계면이 떠서 안성시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도 택지 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 보계면의 계획관리적이나 이쪽에 보면 농림지역을 뺀 여러 개의 그런 사이사이 낀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땅들은 입지가 좋아지고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보계 IC가 안성 IC가 동안성 IC가 생기고 고3 저수지에서도 저수지에 빠진 IC가 생기고 원삼 IC가 생기니까 서울세종 고속도로 자체 후광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들었으면 차로 15분 20분 거리로 거주 수요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서울 사람들이 내려서 한다 그게 아닐 겁니다. 세종 신도시도요. 서울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라 충청권 사람들 다 빨아갔어요.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면 경기도 동남쪽의 어떤 지역 거점에 대해서 개발의 힘을 발휘할 때 근처의 사람들을 많이 뽑고 근처의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 확보되는 주택수가 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보계면 쪽에 대한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인구 양지, 처인구 배감, 처인구 이동, 안성시 고3 보계면 굉장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KOK의 그것이 알고 싶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활성화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